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코스피 붕괴의 내관인가 라는 제목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24년 5월 10일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해달라. 폐지 안 하면 코스피 폭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 1,400만 주식 투자자 가운데 15만 명으로 1%만 과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일종의 종부세와 유사한 이제 편가르기 처벌 과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이제 근거는 이거예요. 자금이 이탈하고 그리고 코스피 폭락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다. 이게 이제 맞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배당 소득세 등 이미 과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게 없다. 뭐 이랬는데 그러면 과연 배당 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어요. 간단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 등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보료, 그렇죠.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그렇죠. 피부양자로 있다가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세가 그냥 15%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런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홍콩은 아예 배당소득세가 없답니다. 뭐 일본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유리한 거 골라서 세금만 내면 된답니다. 이제 이거는 배당 소득세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게 뭐냐면 그렇죠. 주식 채권, 뭐 투자계약 증권 또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해가지고 양도했을 때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한다고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답니다. 기관 투자가는 금투세가 아예 제외돼요. 그렇죠. 상당히 불리하죠. 개인한테는. 또 기관 투자가는 금투세도 제외되는데 증권거래세도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기관 투자가는 혜택만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고빈도 매매, 그러니까 매매를 엄청나게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밥 먹고 하는 게 이제 매매니까 그렇게 해서 예, 시장을 교란해서 개인 투자가들을 등골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결국 코스피가 거의 박스피인데 기관의 단타 거래로 이제 코스피는 거의 고사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비판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틀린 말도 있고 뭐 그렇죠. 이게 뭐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면 기관 투자가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공매도 등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작이잖아요. 더 기울이는 과세다. 또 하나는 편가르기 처벌 과세입니다. 종부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값 때려잡듯 코스피 때려잡을 기세죠. 그런 세금이다. 이런 게 이제 비판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또 세금도 세금이지만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미국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는 상당히 저열한 시장입니다. 얼마나 저열하냐면 2008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한 2200 정도 됐을 거예요. 8, 9년 뭐 그때쯤. 아무튼 근데 지금 2024년도에 2700이잖아요. 그러면 16년이잖아요. 16년간 한 20% 올랐어요. 20%. 토탈.
미국 나스닥은 한 열 몇 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1600% 올랐는데, 아무튼 20% 올랐는데, 이거를 1년 복리 수익률로 계산하면 1% 남짓입니다, 남짓. 그러면 사실상 은행 이자보다 못한 거예요. 은행 이자 3%보다 한참 못한 저열한 코스피인데, 이런 코스피에다가 어떤 과세를 한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안 봐도 뻔하죠. 이거는 사실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큰 손 개인 투자가들은 다 빠져나가요. 무거운 세금, 미국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낼 바에면 차라리 미국 시장에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수익률이라도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잔챙이들만 남아서 기관 투자가 파생 놀이터가 된다. 지금도 사실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의 파생 놀이터인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투세가 도입이 안 될 거냐?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도입이 되고 그냥은 도입은 안 될 거예요. 일단 금투세가 도입이 되려면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폭등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폭등이 어느 정도 폭등인지 모르지만 코스피가 폭등한 다음에 금투세가 무조건 도입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금투세는 금융 선진국만 도입되고 있어요. 중진국,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뭐 후진국은 당연히 도입이 안 돼 있고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 이런 데는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하고 일본의 경우에 89년도에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일본이 90년도에 지금 증시가 붕괴됐잖아요. 뭐 물론 금투세 때문에 붕괴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그렇죠. 폭등했을 때 금투세를 도입했습니다. 대만도 금투세를 도입했어요. 89년도에. 그랬더니 이것도 90년도 들어서 조금 상승하는 척 하다가 폭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은 금투세를 증시 붕괴하자마자 이제 취소했다고 합니다.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결국 금투세 도입된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피 붕괴의 신호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하락해도 돈 버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걔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투세 도입되면 폭락은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했을 때 절호의 공매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호의 그렇죠. 코스 공매도가 안 되면 그 코덱스 인버스 같은 걸 사서 승부를 내봐야 합니다.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제가 재밌는 건 아니고요. 재밌는 논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밸류업과 금투세. 이거는 부동산 폭등과 종부세 복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투세는 민주당이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은 국힘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12월까지 해서 상장지수 펀드 나옵니다. 뭐 이때까지 코스피가 폭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밸류업으로 이제 국힘이 코스피를 폭등시킨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해서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코스피 폭락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슷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국힘이 빚내서 집 사라 했더니 그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진짜로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 끝나고 종부세 투하해서 껐습니다. 집값 폭락시켰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 다 이제 코스피 폭등에 호의적이고 국힘은 올리고 싶어하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넣고 싶어하니까 둘 다 폭등에 동의합니다. 코스피 폭등에 동의하고 둘 다 또 집값 폭등에도 호의적이에요. 그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식화해봤어요. 그래서 편가르기식 처벌 과세와 한국 부동산 폭등과 폭락의 역사 이렇습니다. 그렇죠. 집값이 일단 폭락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정부는 집값 부양을 원해요. 이게 어떤 정권이든 이제 뭐 사실 순서상 이게 국힘이 이제 집값을 부양시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부세든 양도세든 다 면제시켜 줍니다.
그럼 집값 부양이 돼요. 집값 부양이 돼서, 왜냐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합니다. 폭등하면 사실 내 난리가 나는 거죠. 집은 왜냐하면 주식하고 틀려가지고 꼭 살아야 되거든요. 주식도 폭등하면 난리 나는데 집값은 폭등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양도세, 종부세 다 중과합니다. 세금 중과해서 집값을 때려잡는 거예요. 세금 때리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폭락해요. 그렇잖아요.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좀 있다가 집값이 폭락하면 또 경기가 안 좋다는 등 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또 집값을 부양합니다. 이렇게 무한 사이클을 돌아요. 왜 무한 사이클을 도냐? 투자자들이 집값 폭락기에는 딴 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 놔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일본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중국에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 사이클이에요. 이런 반복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걸만 잘 캐치를 하면 언제 집을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코스피, 그러니까 편가르식 처벌 과세와 한국 코스피 붕괴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사이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이클이 안 됩니다. 이제 일단 코스피 폭락부터 시작하면, 코스피가 일단 폭락하면 지금 폭락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부양을 합니다. 밸류업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코스피가 폭등했다고 쳐요. 그럼 폭등을 하면 이번에 금투세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억제책 금투세가 중과가 됩니다. 중과라고는 좀 표현이 그렇고, 금투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부과가 되면 코스피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코스피 폭락하면 이거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부양하고 싶잖아요. 부양을 딱 하려고 봤는데 부양이 안 돼요. 여기가 하살표가 없잖아요. 왜 부양이 안 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반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안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은 대안이 많아요. 미국 장도 있고 중국 장도 있고 일본 장도 있고 대부분 미장으로 탈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 돌아와요. 그러면 부양을 해도 부양이 안 돼요. 고리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코스피 만약에 폭등하고 금투세가 중과된다면 이번이 마지막 코스피 사이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비 잘하십시오.